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받으시는 35만 마일리지를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 그리고 탭 포르투갈, 또 일본 항공 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35만 마일을 주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항공사인 젯블루 항공사의 마일을 총 35만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젯블루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항공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가 항공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가 항공사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는 항공사예요. 그럼 하이브리드 항공사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FSC 풀 서비스 캐리어죠. 그리고 또 저가 항공인 LCC의 중간을 표방하고 있는 항공사를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합니다. 풀 서비스 항공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저가 항공사보다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젯블루 같은 경우는 1999년 7월에 설립되고요. 2000년 2월 11일에 뉴욕 JFK 공항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트 로더데일 노선에 첫 취항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일단 설립 당시부터 젯블루 같은 경우는 기존 다른 저가 항공사들과는 달리 좀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항공사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인 저가 항공사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는 양상을 볼 때요. 젯블루 같은 경우는 저렴한 운임에도 불구하고 각 좌석에 개인용 TV를 설치하고 또 무료 스낵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좌석 간격도 넓게 유지하면서요. 가능하면 풀 서비스 항공사에 버금가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항공사가 하나 생겼죠. 에어 프리미아요. 설립 초기에는 젯블루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 동부 그리고 카리브해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미국 전역 거기다가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까지 취항을 하면서 현재 100여 곳 이상을 취항지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금 미국에서 5번째 큰 규모의 항공사고요. 스카이트랙스에서 4성급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카이트랙스 최고 등급은 5성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FSC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이런 주요 FSC들이 5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젯블루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요. 젯블루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에요. 35만 포인트, 그러니까 35만 마일이죠. 이 35만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성공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35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없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미 이 프로모션은 6월 25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젯블루가 취항하는 공항 중에서 25개의 공항을 젯블루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총 35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젯블루 멤버 등급 중에 모자이크 1등급을 25년간 유지하실 수 있는 혜택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35만 포인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대략 시장에서 평가하는 젯블루 포인트의 가치는요 1포인트당 1.3센트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5만 포인트라면 미화로 4,550불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62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장 가치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게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가성비 높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런 항공사에서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요 노선을 몇 개 이용하면 준다라는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사스에서 했던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젯블루의 프로모션은 좀 다릅니다. 노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취항하는 공항을 몇 군데나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젯블루가 취항하고 있는 도시 중에요 15개의 도시를 젯블루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시죠.
가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15만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6개 공항을 더 가신다면 기존에 받았던 15만 포인트에다가 20만 포인트를 추가로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모션에 도전하셨는데 15개의 취향 공항을 이용하시는데 성공하시잖아요. 무리하시더라도 무조건 5개 공항을 더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총 20개 공항을 이용하시는데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35만 포인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5개 공항을 더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총 25개 공항을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젯블루 멤버 등급 중에서 모자이크 1등급을 25년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에서 몇 가지 좀 더 세부사항이 들어있는데 우선 무조건 젯블루에서 운영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셔야 되는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편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파트너 항공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젯블루에서 가장 아래 등급인 블루 베이직 좌석, 일반 이코노미인 블루 등급보다 낮은 좌석 등급입니다. 젯블루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석을 3개의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블루 베이직 같은 경우는 좌석 지정이 안 되고 변경이 불가하고 또 취소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직 블루 등급이 아닌 블루 등급 이상을 이용하셔야만 해당 프로모션에 적용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프로모션의 핵심은 목적지예요. 예를 들어서 JFK 공항에서 포트 로더데일에 가시잖아요. 포트 로더데일에 가셨기 때문에 한 군데 이용한 걸로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 JFK에서 출발한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스턴에서 또 포트 로더데일로 가시잖아요. 이 경우는 지난번에 JFK를 통해서 이미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총 25개의 목적지를 가시기 위해서는요. 계획을 아주 잘 짜셔야 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계획 짜기에 좀 불리한 부분이긴 한데 대신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적지 공항으로 도착을 하는 게 이 프로모션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에 1개 이상의 2개 또는 3개의 다른 공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JFK, EWR, LGA 공항이요. 여기 각각이 다른 목적지로 카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프로모션에 도전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JFK도 한번 가고 EWR도 한번 가고 그리고 LGA 공항도 한번 가는 식으로 계획을 짜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유를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 경유지 도시도 가신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여행으로 2군데 목적지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모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25개 공항을 이용하는 데 성공하시잖아요. 그러면 35만 포인트 획득한 것 외에 추가로 젯블루 회원 등급 중에서 모자이크 1등급을 25년간 유지시켜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젯블루 회원 등급은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면요. 젯블루 모자이크 등급은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모자이크 1, 2, 3, 4 등급이요. 4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1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뭐 굳이 낮은 등급을 25년 준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모자이크 1등급을 얻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젯블루 50 티어 포인트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50 티어 포인트 획득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젯블루 항공편에서 1년 동안 미화로 5,000달러를 사용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바꾸면 1년 동안 680만원 정도를 젯블루 항공편에만 쓰셔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기 어려운 등급을 20개 공항 이용 후에 추가로 5개 공항만 더 이용하시면 25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20개 공항 이용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좀 더 노력해서 5개 공항을 더 이용해서 모자이크 1등급을 획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모자이크 등급 중에서 2등급은 100티어 포인트가 필요하고 미화로 1만 불어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3등급 같은 경우는
경우는 150 티어 포인트, 미화 15,000불, 4등급 같은 경우는 250 티어 포인트, 미화 25,000불을 사용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등급들입니다. 모자이크 혜택에 대해서는 여기 jetBlue항공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혜택들이랑 비슷합니다. 단 아무래도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공항 라운지는 아직까지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2025년 안에 뉴욕 JFK 공항 그리고 보스턴 로간 공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등급 관련 혜택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jetBlue 같은 경우는 어떤 노선들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려면 어디서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요. 여기 flightconnections.com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허브 공항은 미국 동부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뉴욕 JFK 그리고 보스턴 이 두 곳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북중미 지역 그리고 캐리비안 쪽으로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보스턴 이외에도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서도 다양한 곳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FSC는 아니다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운영하는 노선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북미 지역으로 오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셔야만 이 프로모션에서 성공하실 거예요. 미국, 특히 동부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할만한 프로모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북중미 그리고 캐리비안 지역 일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참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유럽 쪽으로 가는 노선도 있지만 일단 35만 포인트가 목적이기에 굳이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유럽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북중미 지역 그리고 캐리비안 지역을 돌면서 성공하시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굳이 북중미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 이 프로모션에 참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모션에 참가해서 받으시는 jetBlue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jetBlue 항공사 외에도 jetBlue랑 제휴된 항공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jetBlue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휴 항공사들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jetBlue 포인트를 적립하고 또 쓸 수도 있는 항공사 그리고 jetBlue 포인트를 적립만 할 수 있는 항공사 마지막으로 jetBlue 포인트를 사용만 할 수 있는 항공사 우리의 목적은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획득한 포인트 35만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jetBlue 포인트를 사용할 만한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인지 보니까 총 7개의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jetBlue 포인트를 쓸 만한 항공사로는요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 일본의 자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2025년 가을부터 jetBlue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제휴 관계를 시작하거든요. 올해 가을부터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노선에도 jetBlue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35만 포인트를 받는데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노선에 여러분의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모션으로 보입니다. 이 jetBlue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진행된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100만 마일 챌린지보다는 훨씬 적은 35만 마일리지만 받아요.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타실 항공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이니까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했던 100만 마일리지 챌린지보다는 훨씬 적은 항공료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jetBlue 항공편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도전하는 것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이 부분 참고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마일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받았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다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짜를 놨다는 것을 보니까 역시나 대한항공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차 통합안을 제시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문이 돌고 있는 게 올해 안에 빠르면 올 가을에요.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조기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아시아나항공 마일을 쓰시지 못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여러 영상에 많은 사용법들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단 4만 마일만 쓰시면서 세계 최고의 1등석인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 좌석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찾아내고 또 어떻게 예약하는지 설명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못하셨다면 여기
가운데 꾹 누르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딱 4만 마일만 있으시면요, 세계 최고의 1등석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